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배운 사람들이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 보면 이곳저곳에서 저는 많이 연락이 오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가 적어도 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한 65, 그 정도 이상이 되셨다고 해볼게요. 그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살기 바빠서 여러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집합건물의 비리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시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한숨을 쉬시고 하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꽤 많으십니다. 그렇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르신 분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냐면 결국에 그러한 집합건물의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잘못이죠. 더더욱 있죠. 저는 이런 집합건물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 있죠. 배웠다는 분들이 행동으로 나서고 좀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해서 집합건물을 반듯하게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배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몫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볼 때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이권을 챙기고 이런 분들이 집합건물에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대학을 졸업하든 대학원을 졸업하든 박사를 받든 사회에서 말하는 이렇게 변호사가 되든 경찰이 되든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 그런 분들이 우리 이런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업에 대해서는, 본업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더 배운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그분들이 행동으로 좀 나서 주시고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도움을 좀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과연 나이가 드셔가지고 매덕 5억, 10억씩 투자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분들은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못은 없어요. 정말요. 그런데 배운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저는 볼 때는 조금 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요. 늘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배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나는 전문직에 있다. 그거는 자기 살기 위해서 전문직을 택한 거잖아요.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합 건물은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를 시키고 자기의 이익이 아닌 그럴 때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위원이든 관리인이든 이런 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문직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관리인이 된다 했을 때 내가 어떤 이 전문직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돈벌이가 더 잘 되는데 내가 관리인이 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이거 가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뭐 그렇게 일할 것도 별로 없어요. 관리소장님하고 다 일을 하시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뺏기는데 나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는 시간 대비 굉장히 보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인이 되면 또는 관리위원이 되면 업무 추진비를 뭐 50만 원, 30만 원, 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라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나요? 또는 자기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요? 더 업무 추진비를 낮춰야 되지 않나요? 안 받아야 되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은 입점주분들이, 소유자나 입점주분들 중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낮은 자세로 봐가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실까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비를 그렇게 높여야 되나요? 더 낮춰야 되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관리위원이든 관리인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받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뭘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이상을 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들 볼 때.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관리위원회든 관리인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아시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학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배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이나 행동을 좀 길러낼 수는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의 집합 건물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인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고 대처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아니면 혹시 내한테 상대편에서 잘못된 거를 고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횡포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똥물에 그치 옆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 지금 전부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합 건물에 크게 보면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곳은 보면 소유자분들이 있죠.
소유자분들이 이렇게 탁 모이셔가 뭐 문제가 있으면 소유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제가 이 멘토로서 가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아주 어질게 그러면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원하는 방법대로 그 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소유주나 입점주 분들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관리비도 줄어들고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분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집합 건물인데 한쪽은 집합 건물인데 비슷하죠. 그 속성은 다르지만 완전한 속성은 완전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 집합 건물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은 배운 것도 비슷하고 하는데 요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몇몇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는 고생한다 해서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면서 나는 이러려고 뭐 하는 거냐 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 해라 막 해서 하면서 엇박 지르고 왜? 그러면서 자기 월급 많이 올리고 그럼 나 안 할 테니까 당신들 해라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냥 쪼려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내 일하기도 본업하기도 바쁘니까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래 자꾸 얘가 업무 추진비 막 이빠이 올리고 제가 이렇게 한 데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슷하잖아요 집합 건물이.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거고 여기는 왜 못 되나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엉망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성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이런 꼬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있죠. 다른 거 다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그 사람의 인성, 됨됨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위원회든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은 더 나아진 자세로 가셔야 된다. 늘 봉사하는 자세로 가셔야 되고 그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래야 돼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비리가 많이 생기나요? 뭐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뭐 난리법석 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기는 좀 많이 안다는 거죠. 자기는 어느 곳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문제점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 좀 달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스스로한테 나부터 어떤 삶을 좀 살아가야 될지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이런 부분요.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늘 여러분들이 한이 맺혀가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호텔이라든지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 시설 이런 데 이렇게 사신 분들 있죠. 대규모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사셔가지고 노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는데 그게 뭐 엄청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숨을 쉬시고 막 이게 마음에 어려가 지시고
한이 이렇게 서려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한숨을 쉬시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모르시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또 전술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운 사람들 같은 집합 건물에서 이야기를 해서 같이 모이자 이렇게 해도 그런 분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예, 그렇게 또 하니까 더 답답한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50년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저희의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그러한 어떤 행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생, 역군이었었죠. 굉장히 이제 억울하지만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후세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후세대는 그러한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 어루만져주고 공정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는 좀 그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어떤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으냐면 독재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정말 괜찮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깨끗하잖아요. 공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딴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집합 건물을 딱 보십시오. 집합 건물을 딱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자산 가치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이 지금 한 7억, 8억, 9억 또는 10억 이상 되면 10억 이상 되면서 관리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관리위원들의 운영비도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서 건물 관리 보존이 잘 되고 이러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뭐 누가 이렇게 연임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있죠. 아무런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연임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민주적 절차라고 다른 분들이 하시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5억짜리가 2억, 3억, 뭐 5억짜리가 2억 되고 1억이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고 관리비는 좀 더 불러 올라가 있고 관리위원들이나 관리인의 그런 운영 비용은 좀 많고 이래 되면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그게 독재라니까요, 일종의. 여러분들 우리 그 집합 건물이 재산권 때문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려고 뭐 엄연애삭고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하는데도 엄연애삭고 별소리 다 하고 다른 건물에 뭐 관리비가 어떻다느니 뭐 해서 하면서 그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하면서 그거는 더 비슷비슷 도찐개찐인데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여러분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문이죠. 근데 그 가문이 상당히 비난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아주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가문이 프랑스군하고 영국군이 워털루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영국군이 거의 이긴다는 정보를 먼저 획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영국에 있는 국공채 있죠. 국공채를 갖다가 자기들이 많이 사고 싶잖아요. 이기면 완전 거기 급등하니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찌라시로 사람들한테 프랑스군이 이긴다, 영국군이 이제 패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국공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았죠. 집단적으로 막 무서워서. 그걸 밑에서 사가지고 결국 엄청나게 나중에 영국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때 판 사람들은 돈 다 잃고요. 집합 건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쵸? 좀 아시는 분들이 서로 그걸 나서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이러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악의적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값어치를 엄청 낮춰가지고 밑에서 사가지고 자기 건물을 시켜버리면 자기 건물화 시키고 재건축 시키고 재개발 리모델링 시키고 막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러분들만 손해본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두서없이 말씀을 오늘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더 낮은 자세, 전 늘 말씀드립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하시고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셨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